원하고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따로 적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 캡처 해놓을게 이거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수학에서 위치 관계라는 말은 두 개의 도형이든 두 개의 그래프든 상관없이 위치 관계라는 건 몇 점에서 만나는가를 묻는 거야. 근데 원하고 직선을 생각해 보면 그 놓여 있을 수 있는 만나는 그 관계가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치듯이 지나가서 한 점에서만 만날 수도 있고 그 안으로 뚫고 지나가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다야.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놓여 있을 때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죠. 또는 뭐 물론 이것도 안 만나는 거지. 그냥 대표로 쓰는 거야. 그리고 만나는 경우 중에서는 이렇게 딱 지나가면 이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아니면 이제 원 안으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경우라면 두 점에서 만난다고도 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뒤에 유형이 많아진 이유는 그 중에서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겠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따질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은 몇 차식이죠? 2차. 2차예요. 직선은 1차. 1차. 그러면 이 만난다라는 걸 우리가 방정식 같은 거 할 때 만난다라는 게 해가 있냐 없냐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는 해가 없는 거고 얘랑 얘 사이는 해가 한 개인 거고 얘랑 얘 사이는 해가 두 개인 거지.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연립방정식 풀 때 1차식하고 2차식 연립방정식 풀었을 거라. 어떻게 풀었죠? 1차식과 2차식 연립방정식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풀었지. 그러니까 결국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요식과 요식의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1차식에서 문자 하나로 바꿔서 2차식 대입하면 2차 방정식 생기니까 그게 해가 두 개면 이거고 해가 한 개면 이거고 해가 없으면 이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했을 때 생긴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음수라면 안 만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 2차식의 판별식이 0이라면 한 점에서 만나는 중근 나오면 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경우고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맞아. 그러면 이게 기하에 가서도 타원 같은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포물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쌍곡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쓰면 돼.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이 방법 쓰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복잡해. 식이 더럽게 복잡해. 방법 맞는데 복잡해.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이라는 도형 특성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중심에서 바깥에 있는 이 직선 만나지 않는 데까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봐 이렇게. 그럼 이게 D죠. 그리고 이 원은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만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직선까지 거리가 더 큰 거야? 아니면 반지름이 더 큰 거야? 직선까지 거리가 더 큰 거죠. 상상을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손으로 이렇게 휘젓는 게 원주라고 생각해봐. 근데 직선이 더 바깥에 지나가면 안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지름보다 더 먼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갖다가 이제 중심과 밑에다 쓸까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랑 반지름을 비교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이러면 계산식이 좀 간단하다 그런 얘기야. 근데 원 빼놓고는 이걸 쓸 수 있는 도형은 없어요. 왜냐하면 타원도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길이가. 그래서 요걸로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요 경우라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요런 경우라면 D하고 R하고 비교해보면 D가 더 큰 거라고. 요렇게 놓고 식을 세워서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제 D가 되는 거잖아요. 같아요. 네, D하고 R하고 똑같다. 이걸로 문제를 풀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경우라면 여기가 D가 되는 거니까 D가 더 작고 R이 더 큰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 빨간 글씨로 해석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부등식은 풀기 나쁘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등식이니까 요걸로 집중적으로 문제, 학교 시험 문제 낼 거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 배웠는데 이미 다 배운 거야. 이미 다 배웠는데 문제는 직선식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원이 있어. 근데 원 위에 뭐 1,3이라는 점이 있어. 그럼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그어질 수 있죠. 이 접선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중심은 알아. 근데 이 점만 알려준다고. 이 직선식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근데 점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지금 재면 된다 그랬는데 직선식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직선식을 써야지. 자, 그럼 누군가가 말해봐. 내가 아는 건 이 직선에 대해서 아는 건 1,3 지나간다는 것밖에 몰라. 즉 기울기 같은 걸 모르는 거죠. 그래도 직선식은 쓸 수 있다. 어떻게 써요? y는 n x 빼기 1 플러스 3. 그래서 mx 이항에서 마이너스 y 빼기 n 더하기 3 는 0 이렇게 놓고 나서 이 중심에서 거리를 잰 다음에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이 직선식을 어떻게든 쓸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돼. 쓸 수 있으면 이걸로 다 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걸로 설명이 다 끝났는데 요거만 잘 이해하면 문제는 이제 접선이라고 하는 요 경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서 실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낸다고 그랬어 거의. 그래서 이 접선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줄 거야. 지금부터 잘 들으면 고3 때까지 접선 문제는 해결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접선, 즉 D와 R과 똑같아지는 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똑같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배울 때 나왔어. 근데 언제 또 나오게 되냐면 2학년 들어가서 2학년 2학기 때 미분이라는 걸 배워. 그때 그 미분을 배워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기하에 가서도 이런 도형이니까 기하에 가서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있어. 그때 전부 다 어떤 데서 나오든 접선 유형은 딱 3가지뿐이 없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일단 칠판에 정리를 해줄 거야. 자, 첫 번째 제목을 잘 기억해 보면 이 앞에 말만 바꾸면 돼요.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숫자는 계속 바뀔 거고 어차피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원이 하나 있어. 원 위에 점을 하나 알려줘. 여기 요 점을 스치는 접선 구하라는 거야. 그럼 접선이 몇 개 생기냐면 요렇게 생긴 거 딱 하나가 구해집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그 접선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얘는 이제 점을 알려준 거지.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접선 문제가 있어.
이건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기울기 뭐 2짜리 접선을 구해봐. 그럼 니네가 직선 기울기 2를 대충 한번 그려보면 어느 정도 기울기야? 기울기 2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그려봐봐. 어느 정도 기울기 정도 되겠어? 기울기 2라는 의미를 이해하라고. 이렇게 기울기가 2라는 의미를 이해하라고. 약간 세워져 있. x 한 칸 변할 때 Y y 두 칸. 그럼 대충 요 정도 그죠? 근데 그렇게 생긴 접선이 하나가 아니야. 몇 개 있죠? 접선인데 기울기가 2가 돼. 자, 생각해봐. 기울기 2짜리 접선은 이 원에다가 몇 개를 그을 수 있냐고. 네. 수 기울기가 정해져 있어요. 2라고.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울기가 2이면서 이렇게 생긴 접선 하나랑 반대쪽에 접선이요? 접선. 기울기가 그냥 2인 접선은 엄청 많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은 너무나 많고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구해져야 정상인 거야. 이제 마지막 유형이 3번 원 밖에서 그은 그런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딱 세 개입니다. 그러면 미분 배울 때는 그게 이제 함수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얼마짜리 접선의 방정식, 그래프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바뀌면서 세 개. 무조건 세 개. 그래서 세 유형만 알면 돼. 그 원 밖에서 그었다는 건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점이 여기 바깥에 있는 거예요. 접선 몇 개나 그을 수 있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두 개 그어지지? 이것도 접선 두 개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해보면 이 전부 다 공통은 이 얘기예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쟁거하고 이 원의 반지름이랑 똑같아요를 식을 세우면 돼. 그래서 직선식만 쓸 수 있으면 이걸로 그냥 끝나. 자, 그래서 얘도 그렇게 풀 수 있고 얘도 그렇게 풀 수 있고 얘도 그렇게 풀 수 있어. 세 가지 다 그렇게 풀 수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문제가 얘야. 아까처럼 점 주어지면 점을 재나는 임의의 직선식을 써놓고 재면 되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얘가 그거 아니고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이 두 개는 똑같이 풀면 돼요. 실제로 제일 쉬운 문제는 얘. 직선식 세우기가 너무 좋잖아. 예를 들면 기울기가 2짜리 접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일단 이 뒤에만 모르니까 이렇게 놓으면 딱 이렇게 직선식이 끝나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 자, 그럼 얘가 제일 어려운 거.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이걸로. 세 개를 다 낼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실제 예를 들어서 직선을 식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쉽게 푸는 방법을 소개를 하나 할게요.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하는 원이 있고 그 원 위의 점 1,2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뭐 완전 루트 5고요. 1,2라고. 이거 집어넣으면 등식 만족하죠? 만족해? 네. 그러면 이제 원 위의 점 맞아. 그러면 요 접선을 구하는 거야 지금. 그럼 아까처럼 하면 y는 m 가로 열고 x-1 더하기 2라고 써놓고 이항에서 정리한 다음에 중심 0,0에서 거리를 재서 루트 5라고 풀면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풀려면 접선은 직선이니 아니니? 직선이죠? 직선 구하려면 뭐랑 뭐만 있으면 된다? 점과 기울기. 근데 벌써 점을 알려줬네? 그럼 뭐만 알면 돼? 기울기.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거냐 그것만 찾으면 돼.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해. 그럼 여기 항상 무슨 관계? 직각. 그러니까 중심합 0,0하고 요 점 연결하면 기울기가 얼마야? 요 기울기 두 점. 요거 기울기 2가 되지. 그러니까 이 기울기를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끝났네.
그러면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점이 요거 지나간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끝. 이게 제일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법이에요. 몇 초 안 걸려요. 다시 중심하고 요 접점까지의 기울기만 재면 점은 이거 쓰고 요 빨간 기울기와 수직되는 기울기만 찾아서 직선식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의미를 막 살려서 이거 안 써도 가능한 문제. 그럼 제일 빨라. 그럼 선생님 이거 저기 직선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일단 한번 보여줄 테니까 어느 정도 이제 쓸 건지 잘 보세요. 일단 요 1,2 지나니까 직선식을 기울기는 몰라요. 이거만 알고 이렇게 쓴다고 했고 그러면 mx 빼기 y 빼기 m 더하기 2는 0 그래놓고 나서 이제 중심 0,0에서 거리를 재는 거야. 루트 m 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씌웠는데 0 집어넣으니까 죽었고요. 요렇게 되는 거야. 요게 얼마면 되는 거야? 요게 얼마면 접선이야?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마이너스 원의 반지름과 똑같아지면 접선이죠. 반지름 얼마? 루트? 그럼 양변에 요거 곱해서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루트 5에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계산하는 방법 봐도 한쪽은 절대값이야. 한쪽은 루트야. 그럼 양변을 제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얘가 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5m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이제 좌변으로 이 양을 다 할게요. 이렇게 가면 4m 제곱 이항하면 플러스 4m 이항하면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m은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그러니까 직선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쓰면 정리된 거지. 근데 여기 요만큼 쓴 거하고 이건 글씨도 커. 이거 글씨 작게 써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얘 하다 보면 한 대여섯 줄 이상 쓸 거야. 요렇게 구해서도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돼. 그거면 이 세 가지 다 풀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요것만큼은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이렇게 돼 있고 기울기가 뭐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빨리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을 일단 만들어라.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인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잴 거라고. 거리 재보면 루트 5분의 00 집어넣으니까 n 그게 반지름 루트 5랑 같으므로 절대값 n이 5가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이 5니까 n은 5 또는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직선은 결국은 2x 플러스 5 또 하나가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구해지게 된다. 그럼 직선식 만드니까 간편하니까 계산도 아주 간편하죠. 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대신 그렇게 문제를 안 내고 그거 이제 기울기가 아주 이제 지저분한 기울기 7분의 3 루트 2 막 이러면서 기울기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거를 할 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라 하는 문제 말고 이 접선이 두 개 그어질 때 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은 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문제를 바꿔주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하고 밖의 점이지. 밖의 점이 3,4에서의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3,4가 된 거지. 자, 그러면 3,4를 지나는 직선식을 일단 쓴다. 그러니까 y는 m x-3 더하기 4 이렇게 써서 mx 빼기 y 빼기 3m 플러스 4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빨간 것이 중심하고 요 직선까지 거리를 재. 그럼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분의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m 플러스 4 똑같아. 적에서는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그게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 요만큼 아까처럼 곱해놓고 제곱해버리면 여기가 9m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16 되고요. 여기가 5m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좌변을 이항하게 되면 4m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래는 이거 하고선 m 값 2개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야 2개 접선이 구해지는 건데 이게 귀찮고 이제 애들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낸다고. 그럼 니네는 기울기의 합 얼마예요? 6. 이렇게 그냥 끝내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해돼? 네. 이 정도면 유형 22까지 문제는 다 풉니다. 자, 그러면 캡처를 할 텐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찍을 사람은 여기까지 찍어 놓으세요. 자꾸 내가 나와. 나오냐? 잘리려고 해도 나오냐? 잘 편집해요, 마크. 다 피해 있어서. 그렇지. 부반장. 부반장. 그러니까 우리 부반장 그랬더니 수연이가 네? 하고 쳐다봤거든. 네, 수연이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녹방에. 저 부반장도 셀러리 나가니까요. 하세요. 부부반장은 없나요? 저는요. 아니 근데 일단 진짜 일한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저번에 주신다고 했는데. 그랬어? 네. 치매가 왔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이제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들은 것만 의지해서 좀 풀어야 되니까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잘 한번 보면 원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말은 몇 점에서 만나는가를 묻는데 결국 해보면 안 만난다나 한 점에서 만난다나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서 판별식으로 조사해서 쓰면 되는데 이 판별식 쓰는 자체가 복잡하고 귀찮아요. 실제로 되게 미지수 들어있으면 복잡하다고. 이거 y는 이거 mx 빼기 m 더하기 2 집어넣고 나서 저기 제곱해가지고 구하려고 해봐. 복잡하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맞긴 맞는데 복잡해서 우리는 이걸로 쓰겠다. 그래서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면 안 만나는 걸로,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다면 접하는 걸로,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보다 반지름이 더 커지면 그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걸로. 세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이건 뭐 유형별로 하나씩 나와 있는 거고, 그 중에 요 경우는 집중적으로 더 하나씩 유형이 또 들어있는데 접선이라는 거야. 이 접선에 대한 문제는 세 종류다. 위에 있는 점에서 그었을 때, 기울기가 정해진 접선, 바깥에서 그었을 때. 그래서 원 위의 점에서는 한 개만 생기고, 기울기가 정해진 것도 두 개 생기고, 밖에서 그었을 때도 두 개 생긴다. 전부 다 요 내용으로 풀면 된다. 직선식을 만들 수만 있다면. 아까처럼 이걸 가지고 요렇게 쓰는 것만 할 줄 알면. 그래서 처음부터 직선 가르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그때 얘기를 다 이미 했던 거야. 요렇게 쓴다는 거, 읽고 쓰는 거.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요 경우는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되는데 어차피 접선이 직선이니까 점하고 기울기만 알면 된다는 아이디어로 점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중심에서 요 점까지 연결한 것과 수직되는 기울기를 찾아서 그냥 바로 직선식 써도 된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거는 직선식 쓰기가 쉽다. 기울기 x 쓴 다음에 여기만 y절편만 모른다고 써놓고 나서
정리한 다음에 요거 사용. 밖에 있는 점에서 그었을 때는 밖에서 그은 점도 요 점도 어차피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직선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리를 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에서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돼요. 근데 이제 풀다 보면 이거는 구할 수 있겠는데요 하고 이거에 또 변형 문제들이 밑에 있을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예제를 풀어줄 텐데 어떤 몇 개의 유형에 대해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도 풀어주고 그거에 응용 문제도 풀어줄 테니까 참고해.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워요. 역시 맨날 하는 얘기지만 머릿속에서 같이 막 지워지고 있어요. 싹 지워. 우리가 뭘 배웠었죠? 레드선?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쉬는 시간 벌써 끝났나요, 선생님? 뭔 소리죠? 벌써 1시간 끝나고 쉬었는데요. 시간도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네, 10분밖에 안 남았어.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풀어줄게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14, 15, 16 얘가 네? 14, 15, 16이 얘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때의 판별식을 이용한 얘기 또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한 어떤 걸 써도 되는데요. 이제 지금은 안 내 그렇게. 근데 예전에 한 7, 8년 전에 다른 여기 말고 다른 지역 그 시험 문제에 이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이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애들이 들어본 적도 없이 그냥 요걸로 직접 요것만 얘기한 거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주관식 문제 서술형에 바로 1번 판별식을 이용하여서 구하시오. 두 번째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주고 5점 5점 10점짜리로 문제를 냈어요. 그게 다 틀렸어요. 이거는 다 풀죠. 근데 판별식을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다고. 1차식이고 2차식이니까 1차식과 2차식 연립방정식 풀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애들. 그 애들은 하나도 못 썼죠. 여기 있었죠. 근데 처음부터 그래서 두 가지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 연립방정식 개념이라는 것과 이거를 한번 두 개를 비교해 줄게. 유형 14번에 해당되는 걸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265번 보세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라고 하는 원이 있고 y는 2x 플러스 k 이게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먼저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볼게.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의미, 즉 대입해서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그네 개수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 그러면 5x 제곱 4kx 더하기 k 제곱 빼기 5는 0이겠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근이 두 개. 그렇다면 판별식이 양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양수. 요거 부등식 풀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문제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씩은 지워지고요. 그러면 4k 제곱 빼기 5k 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5 이렇게 되니까 k 제곱 빼기 25 그러면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5 따라서 k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5 이렇게 된 게 이제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 됐어요. 판별식을 이용한 풀이. 그러나 앞서 정수 k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는 안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9개 이렇게 적으면 다 되는 게 첫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직선식을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 이렇게 고쳐놓고
저 원의 중심인 0,0에서부터 이 거리를 재면 되는데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 이렇게 되겠고요. 이게 반지름 루트 5. 자, 비교해볼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반지름이 큰 거야? D가 큰 거야? D.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봐야지. D가 큰 거야? R이 큰 거야? 아니요. R. 그러니까 R이 커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양변 루트 5를 곱하면 절대값이 5보다 작다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부등식 배울 때 왜 절대값 들어있는 부등식을 배웠는지 또 이해가 되죠. 다 이런 걸 위한 거야. 잠깐만. 나 잘못했는데? 맞는데. 맞아? 절대값이. 그럼 마이너스 5부터 5, 3 이렇게 써서 똑같은 답을 찾으면 된다. 괜찮죠? 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자, 그럼 14, 15, 16이 끝났죠? 네? 네? 15, 16 풀어주세요. 하나만 풀어주세요. 게으른 놈들. 니네들이 풀어야지만 이제. 하나씩만 풀어주세요. 아 예제가 하나씩 있어야지 풀 수 있다고요. 아이, 내가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야. 내가 방학 동안 너네들을 71번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시간 되면 풀어줄게. 자, 유형 17 현의 길이라는 내용이 이제 그 문제로부터 약간 응용이 된. 근데 이 생각을 하면 돼.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도형 얘기 처음 정과좌표부터 무슨 얘기였냐면 중학교 때는 도형 자체로 성질을 읽고 거기다 이제 표시하면서 풀어봤던 게 중학교 식이라면 고등학교 과정은 그거를 식으로 표현해서 식으로도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방법을 좀 늘린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이제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도형 무시하고 자꾸 식으로만 자꾸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니네가 조금 더 상위가 되려면 식으로 보면서도 그게 도형 모습으로 같이 보여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나타내놓고 여기를 가야 되니까 이걸 먼저 구해야 되고 또 저걸 구해야 되고 그걸 구하는 과정 중에 식이 좀 사용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배워. 이 현의 길이도 이제 그런 거죠. 현의 길이 문제가 1275번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라고 되어 있고 4x 더하기 3y 빼기 15는 0이 이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 만나는 길이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이 하나 있는데 직선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거고 이 길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 특히 원 풀 때는 자꾸 그림을 조금씩 그려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게 P부터 Q까지를 이렇게 그려보면 알겠지만 원에서 현이라고 부르던 놈이야. 현의 길이. 그죠? 그러면 구하는 방법은 아까 공통현 길이 구하는 거랑 같은 요령. 중심 알고 있을 거예요. 반지름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서 구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2배 하면 돼. 이제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잴 거예요. 그러면 5분의 0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서 3이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고? 4. 그럼 현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자, 그렇게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길에 접선의 길이라고 돼 있는데 접선의 길이 문제 하나를 풀어주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1279 그림 그려 풀기야.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점에서 요 에서라는 표현은 바깥이라는 뜻이야 사실은.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빼기 10y 더하기 25는 0. 여기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점이 생기는데 요 점부터 그 접점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무슨 얘기냐면 그림으로는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죠. 그리고 이 접점을 P라고 한 거고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는 일은 당연해. 원의 중심 좌표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이 길이를 구해. 그리고 원의 반지름도 알게 되니까 이 반지름도 알게 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거 구하면 돼. 저 두 길이가 같은. 두 길이 같은데요.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x-3의 제곱 y-5의 제곱은 9 이렇게 고쳐지니까 중심은 3,5입니다. 반지름은 3이 되겠죠. 아, 반지름선. 반지름 3입니다. 그럼 이제 요 길이는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점과 점 사이 거리. 왜요? 루트하고 16, 9, 5가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접선 길이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어렵나요? 뭐 공식도 하나 알려줄까요? 아니요. 네? 공식 알려줄까요? 뭔 공식? 요 AP 길이. 원 공식. 루트 요 점을 이 원칙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 네? 대입해봐. 불러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아니 여기다가 12. 점을 대입하라고. 네. 숫자로 불러야죠. 아, 네. 1, 1, 2, 4, 4, 6 마이너스 6. 22, 20. 마이너스 20 25. 더하기 25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16, 4. 그러네. 여기가 5, 15, 16 이렇게 구하면 돼요. 공식으로 그래요. 자, 뭐 이건 별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번은 지난번에 다 얘기한 거니까. 네? 한번 풀어주시는 거 어때요? 내용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거 저번 다 얘기해가지고 네, 내용은 알아요. 전원아? 네? 그러면 오늘 한 40분까지 해야 돼. 아, 네. 아니 그냥 내용 이거야. 원 있고 그 직선 있어. 네.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하고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려면 중심을 이용한다. 네. 이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재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뭐 7이 나왔어. 네. 근데 반지름이 4짜리야. 저 길이는 3. 반지름이 4라고 쳐.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고. 제일 최대값은 11. 여기 뒤에 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거니까 4를 더해서 11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 원 위의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쟀을 때 모든 임의의 점에서 거리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점은 몇 개나 있을까요? 요 원 위에. 하나. 그러면 3부터 11까지죠. 거리가 될 수 있는 게. 3인 거 몇 개? 하나. 여기. 한 점. 14개요. 거리가 11 되는 거. 한 점. 그 다음에 4부터 10까지 몇 개야 이게 점이? 아, 7개요. 7개. 아니, 그 7개에 대해서는 각각 몇 개씩? 2개씩. 그러니까 14개, 15개, 16개가 되는 거죠. 점이 2개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거리가 3인 점이 여기 하나. 거리가 4인 점이 2개. 거리가 5인 점도 2개. 거리가 6인 점도 2개. 거리가 7인 점도 2개. 8, 9, 10 각각 2개씩 이런 뜻이야. 그죠? 자,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한 거고 금방 풀어보면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재면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점과 직선 배울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식이었는지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렇죠?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영상 참고. 선생님 저 가요? 저도 가요.